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협조할 생각은 있다. 하지만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청문회 발언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청문회 조언을 구한 것으로도 드러나 파장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잠시 뒤에 나경원 후보를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늘 유족과 지인, 해병대 장병이 참석한 비공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최상병 흉상의 제막식도 진행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고. 개혁신당 의원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최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이번에 꼭 거부권을 뚫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지만 목숨을 구한 해병대 동료가 입장문을 내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물에 빠진 자신을 구했던 수색 조장마저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찰은 끝끝내 임성근 전 사단장만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예상했지만 허탈하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이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에도 선서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선서를 했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선서자 임성근.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토론회 마치고 오셨는데 원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네요. 예, 그 패스트트랙 사건 이제 기소, 네. 그리고 이제 공소 취소를 부탁했느냐 마느냐 이 논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이 오늘 됐고 어제 됐죠, 어제 토론회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인 차원에서 그걸 부탁한 거냐 이런 논쟁으로 또 이어졌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은 사실 뭐 재판 확정이 되면 사면 복권 또는 이렇게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 공소 취소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랑 공수처법을 예전에 같은 날 2명의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하면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저희는 그때 이제 뭐 의안과 앞에 몸으로 있었고 민주당이 쇠지뢰 때 빠루를 들고 와서 문을 뜯었던 막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27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국회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 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런 사건은 정치적 충돌이지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형사적 재판의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의사 표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우리 기소 27명은 엄청나게 많은 현역 의원, 그 중에서도 보면 저희가 지금 와서도 보면 더 중한 사람은 빠지고 뭔가 미운 털 밝힌 사람들만 기소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정치적인 것은 여야 모두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걸 지금 제 개인 비리 사건을 마치 정탁한 것처럼 저만 빼달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어이가 없네요. 사실 예. 제가 수계예요. 거기서 원내대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것만 빼달라는 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
그 사건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금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참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참 이렇게 불거지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사실에 기반한,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한 의혹 제기 혹은 주장이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옮겨보라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 아니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정확한 그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일단은 저는 뭐 그 전에 당대표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들 드렸고요. 예. 뭐 김기현 당대표나 그 당시 그 전에 했던 당대표 대행 뭐 비대위원장 늘 제가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었잖아요. 지난 4년간. 그래서 혹시 만나게 되면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7명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거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 정권에서 김경수 전 도지사도 사면해드리잖아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공소 네. 취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재판을 이제 그냥 끝내자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이제 마치 개인의 비리 혐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일종의 사건 청탁인 것으로 비춰지는 듯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의 말이 맞느냐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아니 제가 개인 비리가 있습니까? 제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게 있습니까? 오늘 토론해 보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걔가 개인 비리로 기소된 게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기소는 우리가 저항하다 생긴 기소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 비리가 없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기소된 게 없는데 네. 그거조차가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수사를 하자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참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 본인은 그때 공소 취소를 해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막 반복하다가 제가 부탁한 거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엄청 잘한 거다 이런 이야기세요. 네. 이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오늘도 또 개인 비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아직도 무슨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이 부분 정치적 해결에 법무부 장관은 검사하고 또 다른 직위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참 아직도 검사다. 그리고 아직도 정치인이 되기는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역사를 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뭐 우리 당원들께서 그동안 인기 투표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론은 아직 일반 여론은 한동훈 후보가 높으니까 당원들께서 이제 나경원을 돕자고 나경원 2등 만들어서 역정하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한동훈 진짜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저렇게 우리 당의 어떤 공유하는 생각이 없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당내 비판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해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이 발언이 나왔죠. 예. 본인이 공소 취소 부탁받았는데 안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의원 카톡방에서 카톡방에 들끓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사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젯밤 토론회에 가서 또 개인 차원의 부탁이고 본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했다 이런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 공소 취소는요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아니죠. 공소 취소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 사건을 유지하는.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은 일선 검찰에도 바로 지휘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막
계속 되풀이하시면서 본인이 옳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사이에 당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당원들 생각은 이게 기본적인 자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현재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저는 뭐 계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계파를 등에 업고 나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뭐 이제 계파 갈등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는데 원 후보와 한 후보가 맨 처음에는 크게 충돌을 했죠. 네. 그래서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라는 분들도 있고 두 사람 다 대선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니까 일종의 본인들 다시 대선 뭐 일종의 캠프를 만들기 위한 충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한쪽이 당선이 된다면 굉장한 충돌이 당연히 예정돼 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줄 쓴 사람도 없고 줄 세운 사람도 없지만 양쪽 다 빚진 집단이 있는 거죠. 네. 빚진 집단이 있다 보면 충돌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당이 쪼개질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정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되면 당이 쪼개질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뭐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대통령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엄청 충돌을 했지만 좀 생각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 네. 이제 처음에 선거 나오셨을 때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를 다음번 재보궐선거에 투입을 해서 당의 큰 자산이니까 그렇게 선거를 치를 생각이었는데 너무 빨리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네. 본인이 원한다면요. 네. 예, 네. 예. 감정은 지금 뭐 당내에선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뭐 감정은 회복이 될까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굉장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는 아마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다 보니까 네. 아마 정치라는 것이 서로 조금씩 포용해야 되고 이런 거 OX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근데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OX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고 틀리고 또 이기고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지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는데 자랑스럽게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면 자꾸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든지 해서 모두들 지금 이거 리스크인데 하는데요. 네. 조금 정치권에 와서 좀 부닥끼고 뭐 하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건희 여사 그 사과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다 오를 드셨습니다. 네 후보가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참 많이 늦어졌죠. 사실은 이 건도 좀 빨리 사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냥 사과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네. 그러면 앞뒤 잘 설명하면. 근데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든 나면 조금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의 사과 또는 무게 있는 사람의 어떤 거취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꼭 장관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어떤 뭐 예컨대 산불이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장관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인재가 아니라 천재에 가까운 경우에도 때로는 그 책임을 장관이 지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 국민들께 사과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 정부 들어와서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좀 그런
어떤 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게 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고선 조금 자리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네. 잘 마무리될 것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좀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너무 법조인의 시각 아니신가. 그러니까 장관이 어떻게 산불난 거에 책임이 있겠냐. 뭐 예컨대 네. 그런 생각이 많으셨던 것 예. 아닌가. 그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는 누구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아버님 친구분이라 그랬고 뭐 이런 뭐 몰카 공작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뭐 그 상당한 가격에 무슨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아무리 친하건 거절할 수 없건 그런 사정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그런 아쉬움입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임성근 전 사단장도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뭐 꼭 집어서 어떤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이제 법적 책임과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 또 국민들에 대한 뭐 도의적 이런 책임을 조금 구별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엄격하게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또는 국정 운영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끔 민심을 못 알아낼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은 뭐 밖에 있었으니까 뭐 말씀드릴 그런 기회도 없고 사실 제가 뭐 어떤 우리 그 정부나 여당이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는데요. 다시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또 당대표가 된다면 더 또 책임 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이미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제 다만 2위 싸움인데요. 예. 50%를 저지하고 2위가 돼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보다는 제가 2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확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원희룡 후보는 이제 오랫동안 뭐 일종의 좀 지금 이번에 뭐 출마하면서 오랫동안 또 정치하면서도 늘 뭐 조직 관리를 잘 해왔고요. 또 이번에 출마하면서 일종의 소위 친윤들의 힘을 등에 업고 있으니 사실은 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렇게 2위가 된다면 확장력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2위가 된다면 원 후보 표는 자연스레 저한테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결선 투표로 가면 승산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정말 이번 전당대회에 저희가 참 좋은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싸우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더 좋은 당대표가 누군지를 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우리 당의 유불리를 다 떠나서 의회 민주주의 한 번 망가지면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서 그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하고도 활발하게 소통해서 해야 될 일 하는 그런 정치 보여드리고요. 또 그 정치 과정에서 정말 다음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았는데 국민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민들께 손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서 할 말은 하고 또 잘하시는 거는 밀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당이나 정부나 더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선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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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농성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최상병 일주기에 열린 탄핵 청원 청문회 어렵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입니다.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 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도 알려주지 않은 건데요. 심지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썼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발언의 앞뒤 맥락들이 더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오늘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셨습니다. 결국은 증인 선서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거짓말이 있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와 같은 것 같은데 맞죠? 증인은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용 검증을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뜻이 없는 거군요. 본인이 진실되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계속 거부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잠깐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도 동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떤 말씀?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당시에 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학, 이승환 의원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러니까 1년 전 오늘 해병대원이 순직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했었던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날이죠.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해병대 이 1사단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저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변호인의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어떤 법적인 혹은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현직 검사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에서는 동떨어진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6개월 전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이 우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보가 조작되거나 이런 거 우려가 돼서 다른 방법으로 좀 검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몰라도 이것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답변으로는 오히려 국민적 비난만 좀 높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성근 사단장 본인도 억울한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 자리에 자처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증인 선서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했던 저런 모습이라면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더 방어권을 행사할 거면 확실히 행사하거나 아니면 협조할 거면 확실히 협조해라. 이것이 오히려 군인다운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고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증인들 선서를 했는데 오후에 왜 갑자기 선서를 했을까요? 네, 오전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거부를 했던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선서를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이제 선서 거부를 했던 분들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서를 했으니까 물론 이종섭 장관이 그 말씀도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권유를 했습니다. 선서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미지도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선서를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현직 검사인 친척이 조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서 여부까지도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사가 친척이라고 문제가 안 되진 않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예, 그 현직 검사가 이렇게 가족이면 이런 중대한 자리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중간에 나가서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오늘 상황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점심시간에만 조력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첩이랑 회수 그때도 20차례 넘게 통화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현직 검사고 친척이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겠다라고 인지상정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검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 20차례 전화 문자를 하는 사이가 근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일반 공무원들은 중간에 뭐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그래도 큰 징계 사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 다니는 분들은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이 출입카드.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주진우 의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이 문자를 주고받은 게 밝혀지고 나서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요. 친척이고 더군다나 금전적이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서도 아니고 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서나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에 검사 처가라는 단어만 쳐보면 어떤 일들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 검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친척들, 가족들의 그런 어떤 법률적 조언들을 쭉 해주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으로 검사들의 마인드가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서 등 여러 가지 질문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 문자가 선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 박균택 의원님의 핸드폰 제출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서에 대한 질문이라는 게 나오기도 전에 주진우 의원님이 아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친척인 검사에게, 현직 검사에게 오늘 선서 여부를 통화로 질문했다. 이런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조력을 현직 검사로부터 그리고 그 현직 검사는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김성열 위원하고 이동학 위원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부적절한 행위로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률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검사들에게는 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될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무와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런 걸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임성근 사단장 지금 잠재적 피의자입니다.
잠재적 피의자로서 언제 어떻게 재판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검사가 조언을 해준다. 물론 아주 간단한 조언들은 가능합니다. 또 게다가 또 친척 관계다. 그럼 또 거절하기는 어려웠겠죠. 하지만 검사라는 직분상 알 수 있었던 수많은 공적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만약에 도움을 준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검사 윤리 강령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해놓고는 친척이라서 괜찮다, 뭐 작은 일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해나가면은 결국에는 검사 친척 하나 없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변호사의 어떤 자격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공익의 대표자고요. 국법 질서 확립에 대해서 이 뜻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에 처신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윤리 강령을 일단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고발 조치돼서 또 조사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법률적인 내용보다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도 연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체계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공하게 넓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의 대통령의 치하에 있는 이런 수사기관들이 공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객관성을 갖고 수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 역시도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좀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문제는요,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던 그 취지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던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인식상이 완전히 1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승환 의원님,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오늘 불출석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대체로 불출석을 했죠.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회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문회가 지금 합법적인 청문회입니까? 합법적인 청문회라도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 거 지금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죠. 관례를 깬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법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힘대로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이 회의 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청문회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사 선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간사 선임했으면은 이 소위의 이 청원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간사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서 된 게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사조차 선임해주지 않아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놓은 청문회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 다 나와라? 저는 이것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련이 돼 있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나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짚어볼 것들은 짚어보는 거는 타당하다. 하지만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 불렀죠. 비서실장 불렀죠. 이런 입법청문회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대통령실 인사들이 나온 적이 있나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미 부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불출석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회의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아야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가 불법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전들이 오갔는데 그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충돌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의원도 다리 쪽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의장의 직권 상정을 요건을 제한하는 부분, 그다음에 폭력 금지, 그다음에 날치기 금지,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필리버스터, 이런 내용들이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느냐? 그 전까지 막
부딪히고 몸싸움하고 빠루 이런 거 등장하고 이런 것들 그만하자고 동물국회 그만하자고 만들어진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몸으로 막고 밀치는 이런 모습 저희가 하지 말자고 법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걸 또 어깁니까?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 있죠. 2019년에 나경원 의원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공수처, 선거법, 수사권 변경 이런 것들을 상정하려고 할 때 그거 6탄으로 저지하다가 기소까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이거 좀 공소 취소해달라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벌이고 있어요. 그렇게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이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누군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은 이번에는 다음 당대표가 될 분이 또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이것 좀 빼줘라라고 얘기할지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그 아까 처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국회 회의장 그리고 회의장 부근에서 이런 폭력 행위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런 어떤 폭행죄에 비해서 이렇게 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뭐 법을 이렇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물국회 그만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조금 강하게 그런 입법 의지를 좀 담아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뭐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됐지만 그게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법사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 그리고 당직자 보좌진들이 다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방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그런 충돌이 있었는지는 이제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또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또 이런 동물국회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누구 잘못이냐 가지고 청문회장 안에서도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를 다쳤어. 밑에 다친 거 아니라고 해요.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확인해서 적절한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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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누구 잘못 같습니까? 전현희 의원 저거 누구한테 다쳤는지 본인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알고 영상을 있는데 계속 돌려봐도 네. 정확히 못 찾겠더라고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고소하지도 않고 뭐 체증을 하지도 않고 저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 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화면 나가고 자기 이름 거론되는 거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때 계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저 때 똑같이 한번 다쳤습니다. 어디 다쳤냐면요. 카메라에 부딪혔습니다. 예. 딱 카메라 기자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 얼굴이 부딪히면은 저 정도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촉각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정쟁의 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거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웃깁니다. 이거 체증에서 나오면은 다 나옵니다. 예. 정말로 국회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2012년 동물국회 얘기하시고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 얘기했는데요. 그때 정말로 온몸으로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누구와도 충돌이 없었고요. 그 유명한 빠루 사건, 쇠 지렛대 사건도 민주당이 사용했던 도구를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이런 걸로 우리 의회를 겁박했습니다라고 들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전현희 의원 저렇게 해서 본인 이름값 올리고 최고위원 준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부상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건강 회복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동물국회가 다시 돌아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런 것이 생길까 봐 국회법이 개정된 거예요. 국회법이 어떻게든 선진화법이 되면서 165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이 뭐냐면 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 로텐더홀까지 다 포함하고 사무실 복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가 복도거든요. 저 복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다 같이 피켓을 들고 저기에 앉아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격앙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저기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확 붐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허리도 삐끗하시고 지금 다리도 다치신 것 같고 특히나 얼굴에는 저렇게 아예 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빨갛게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저 법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하게 되면 166조에 처벌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이하의 어떤 벌금까지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정청래 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중위력일 경우 이것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이것은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아마 다중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마 차후에 체증을 하든 아마 여러 카메라 뭐 여러 가지 이 사진기 뭐 이런 게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결국에는 국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여야가 이런 것 가지고도 싸우나 싶은 장면들도 오늘 청문회 전에 있었거든요. 보겠습니다. 잠겨 있어? 잠겨 있어 지금. 잠겨 있네. 우리 전화를 해 내가.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했다가 문제가 됐던 거 아니야? 문 연락을 해요. 습관 소리하지 말고. 걱정되는데? 문 연락을 해요. 법사위원장이 왜 법사위원들을 안 만나요? 아 여기도 우리를 회의를 하는데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법사위원장이 왜 법사위원들을 안 왜 소리를 질러요 만나요? 나한테? 먼저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뭘 소리 질렀어? 이 사람 자꾸 원래 목소리 말하네? 자체가 소리 지르는 목소리잖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몇 살이에요? 몇 살인데 저보고 젊다 그래요? 아니 문좀 열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조용해요. 의원님,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 이재명, 나는 전혀 이재명 방탄하는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저게 아까 전현인 위원의 그 충돌 과정 전에 벌어진 상황인데 김성열 위원님, 제3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이런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22대 국회를 시작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또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늦게 등원하신 건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사실 이번 청문회 청원을 가지고 탄핵을 청문회를 한다. 이거 정말 되게 무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무리한 부분은 맞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사실 폭력이란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특히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모여서 막말, 조롱, 비난, 모욕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폭력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우리 국회에서 없어져야 될 국회가 자꾸 뒤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 빨리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환 의원님, 나이가 어리다느니 몇 살이라느니 이거 다 서로 나이 알면서 저러는 건가요? 정치인들은? 아마 모르고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곽효택 의원이 동안인가요? 초선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가장 핵심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겠다고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니까 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서영교 의원 지금 사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야당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의 저 심정 알면은 중진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저 심정 알면은 중진 의원이면은 법사위원장한테 그래도 한 번은 만나주세요. 간사격 되는 사람 만나주세요. 원내대표도 왔는데 만나주세요. 그 정도 얘기해야지. 왜 소리 지르냐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국회가 정말 품격을 잃었다. 저는 품격은 잃을 수는 있지만 천박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의 모습은 그냥 모두 다 그냥 천박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도 거의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02800에 7070으로 본인이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 진행입니까? 800-7070 번호의 통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시절 약 44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 10분 뒤 이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고 168초 동안의 통화가 이뤄진 겁니다. 주진우 의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다 기억합니까? 이번 키워드 7070 진짜 누구냐입니다. 네, 7070 통화의 당사자였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야당 의원 간의 신경전까지 벌어졌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최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에 02800-7070 전화번호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도 국방부 관계자랑 통화한 이야기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밝힐 수 없다는 거죠? 1년 전에 43초 통화한 사람 다 기억합니까? 저는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제기 알겠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국회법 몇 조 몇 항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국회법 그때 거기서 읽어보시죠. 제가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자, 이동학 의원님, 네. 법사위원인데 마치 증인, 그러니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을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주진우 의원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지만 과거에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을 때 법률 비서관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번호가요. 02800-7070 저 번호로요. 전화가 와서 실제 전화 통화를 한 당사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다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죠. 본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본인이 거기에서 질문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7월 31일과 8월 2일 핵심적인 날짜거든요. 그 날짜에 법률비서관과 통화한 것 자체가 저희가 볼 땐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편파적인 진행이다라고 사실은 그 순간을 지금 모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정말 떳떳하다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국민들 앞에서 밝히고 혹은 아니면 위증하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증인석에 나와가지고 네. 증언을 하고 자기가 선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증언을 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저 사람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일절 없고 오히려 저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청문회는 아닌데 자신이 마치 이제 신문을 당하거나 질의를 당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지 않느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어서 상임위 위원으로 앉아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뜬금없이 같은 상임위 위원에게 저런 질문을 한다?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일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상임위 어디입니까? 외통이지 않습니까? 외통이 상임위원장 누굽니까? 우리 당의 김석기 의원입니다. 김석기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호주 가보셨죠? 골프장 가보셨죠? 거기서 김문기 씨랑 골프 쳤죠? 김문기 씨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똑같이 한 겁니다. 지금 이런 법사위에서 이런 악의적 선례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 품격 자체를 내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때가 800개 7070 번호가 전화가 갔던 때가 보니까 7월 31일이더라고요. 예.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2시 전까지 사이에 저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계획은 이건 것 같아요.
저때 저 사람들에게 전화할 만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냐, 무슨 지시 받았냐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 검색해 보십시오. 작년 7월 31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저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고 있었고요. 예. 그거 끝나자마자 총리와 주례회동하고 있었습니다. 12시에 회동이 있었죠. 네네, 주례회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수비의 필수 참석 요원은 조태용 안보실장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했을까요? 예. 저는 민주당이 좀 따질 것 따지더라도 정황은 좀 제대로 확인하고 따졌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 44초 통화한 게 누구냐, 왜 통화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인지적으로도 저는 부조리하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국회 법사위 안에서 상임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원에게 저런 식으로 추궁하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전 거요. 통화 내역이요. 10시 21분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 통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짧게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요. 11시 54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그 뒤에 이제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이런 것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체 통화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뭐 상식적인 선에서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70을 누가 건 거냐,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지는데, 김성열 위원은 누구라고 보세요? 일단 이건 뭐 통신사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다라고 이건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금 나온 국가안보실장 개인 폰, 그리고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종섭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쉽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시라면은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그만큼의 최고위층 인사가 전화를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이틀 전에 우리 JTBC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지금 구명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씨가 속한 그 단톡방에 전 경호처 직원이 있어요. 경호처 직원의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모든 배경에는 김용현이 있다. 군 인사, 군 문제,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경호처의 명의로 돼 있는 전화야. 게다가 녹취록에는 그것도 이종호 씨가 들어가 있는 그 녹취록에서는 김용현이 모든 배경에 있다. 그리고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할 만한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김용현 경호처장이 했다는 확신은 없지만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현 처장은 어쨌든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다음 취지. 그러니까 주요 일정이죠. 이거 이승환 의원이 아까 짚어주셨는데 10시부터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오늘 청문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보실 회의가 또 한 번 또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대통령 일정이 꽉 차 있고, 그중에서 통화한 사람 중에서는 상당수가 저 회의에 참석자로 돼 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통화 내역 보시죠. 그런데 국가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하고 법률비서관한테 전화한단 말이에요. 저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통령은 일정 중이었고 저 전화로는 저 인물들에게 전화를 했다. 조수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배수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수진 위원님. 네. 이승환 위원님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던 것을 지금 딱 알려주셨어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입니다. 보통 수석비서관 회의에 당연히 실장들 참석합니다. 그런데 참석해 있는 실장이 전화를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나와서 받았겠죠. 누가 전화를 했길래 받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800에 7070
대통령실 전화입니다. 이게 무슨 공중전화도 아니고 당연히 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서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이 한 사람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주진우 법률비서관, 군 관계자,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 모든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까 경호처가 관리하는 이제 번호라고 했지만 경호처에서는 대통령 부속실과 집무실을 관리할 겁니다. 전화 선두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일까? 저희 조국혁신당은 두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예,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분. 이른바 V1, V2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V1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V2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중이잖아요. 회의 중인데 그렇습니다.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전화가 가는데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통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36초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안 했고 안 받았다면 모를까 전화 통화가 짧게나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전화했을까라는 게 더 궁금해지는데 이동학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게 회의 제목은 공개되어 있지만 회의 장면이라든가 회의 실제적으로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것은 압수수색 해보기 전까지는 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저는 이제 그 수사선상에 예를 들면 김용현 처장도 유력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용현 처장의 경우는 대통령과 특수관계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고요. 육사로 따지면 38기입니다. 그러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보다 2기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아주 높은 고위직 인사들에게 실제로 전화할 수 있는 인사는 본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거나 혹은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점쳐져 오거나 그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유력한 용의자 중에 그런 분이고 본인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제2부속실을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정이나 이런 것들에 참여 안 하고 자기는 내조만 하겠다라고 한 김건희 여사 역시 5층, 2층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 중에 한 분으로 저희 국민들께서 많은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잠깐만요. 김성열 의원은 경호처장 가능성이 크다. 배수진 의원은 V2 가능성이 있다. 이동학 의원은 영부인이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배수진 위원님 덕분에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어갈 수 있는데요. 조태용 실장이 이때 31초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서 잠시만요 하고 31초를 통화할 수 있었을까? 물론 없죠. 말이 안 되죠. 조태용 실장의 보좌역이 받았겠죠. 지금 밖에서 회의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한번 전화 주세요 하는 31초 정도의 시간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게 이런 소설 같은 시나리오 속으로 들어가는 건 싫은데 대통령이 바로 앞인데 거기서 대통령보다 더 권위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설보다는 대통령 그 회의장 밖에 있는 보좌역에 받아서 끝나고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학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2층, 5층 집무실을 V1, V2가 같이 사용한다, 영부인이 사용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실 근무하셨잖아요. 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5층은 보고하러 상시적으로 가고요. 2층은 오픈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2층과 5층 두 개 뒀냐라고 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경호 문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부인이 와서 직무를 보기 때문에 전화를 했을 것이다. 저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얘기 드리고요. 원래 이 7070 번호 뭐라고 했습니까? 부속실 번호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한참 동안 다툼하다가 경호처 번호네? 그러면은 김용은 실장이 전화했겠지? 김용은 실장이 뭐가 있을까? 대통령의 1년 선배고 장관의 6사 2기 선배다? 이런 인맥으로 맺어질 거면 대한민국 다 맺어지죠. 저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거지로 몰아가서는 일이 풀리지 않죠. 네, 오늘도 답을 찾지 못했지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비탄과 시리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병대는 물론이고 육해 공군의 모든 가용 전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10개월 전 태풍 흰남노 피해 지역을 찾은 대통령에게 복구 상황을 조목조목 보고합니다. 나름 암기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에다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그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군번은 기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전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진력과 충성을 다해서 비밀번호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일본 여행도 트립닷컴. 34년 만에 슈퍼 엔저니까 비행기 값도 슈퍼 최저가로 오네가이시마스. 대박. 일본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우리 가족 장 건강엔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독일은 독하다. 미국은 미쳤다. 엔진 속대 제거에 대한 지독한 테스트를 통해 때로 인한 소음 매연까지 미친 듯이 검증한다. 엔진 속대의 진심이니까 엔진대 싹 불스 원샷.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